끝났는데. 4시 10분에 끝났다고? 나 4시 10분에 끝났어. 야 우리도 3시경에 끝났어. 나 학교부터 우리 갔는데 한 15분 걸리거든? 나 여기 오기 기적이라니까 진짜. 진짜 버스 오는 것도 감사해. 버스 오는 거 감사해. 버스 안 하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냥 한번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썼냐? 노트라도 꺼내야지. 네? 노트라도 꺼내야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속도 정의까지 했었나요? 가속도 좀 나갔었어요. 곡선을 걸었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할 차례인가요? 아니다, 호도그래프 할 차례야. 등가속도부터 할 거예요. 호도그래프 할 차례야. 찬욱이하고 정윤이하고 민성이 이반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이반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잘 가 얘들아. 베트남 알파반으로. 근데 나는 반대했어. 왜 반대해요? 어? 왜 반대하냐고? 알파보다 잘하는 베타만 만들어야 되잖아. 찬이가 평균 다 깎아먹을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곡선 운동에서의 가속도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소진이 영상 봤니? 자, 그러면 오늘은 호도그래프라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호도그래프. 얘는 속도 그림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속도 그림 몇 번 그려봤다, 그치? 물체에 속도들이 표시되어 있을 때, 책의 몇 쪽이냐면 60쪽이야, 태훈아. 상권의 60쪽. 자, 이 호도그래프라는 것은 속도 그래프인데, 이 호도그래프를 그림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추측해 볼 수 있어. 또는 가속도를 구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포물선 운동은 이런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야. 지표면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물체를 집어 던진 운동이 돼 버려. 자, 이렇게 집어 던지는 운동이 된다. 자, 얘는 비스듬하게 위로 어떤 속도 v0라는 속도로 자, 집어 던졌대요. 그럼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이 포물선 운동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항상 x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x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항상 어때? 같다. 그리고 속도 방향은, 자, 곡선상의 운동에서 속도 방향은 어디를 향한다라고 했지? 항상 접선 방향을 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속도 v1이 있고, 자, 이쪽 방향으로 v2가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v3라는 속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만큼 간다라고 했지, x방향으로. 그럼 x방향의 속도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라는 얘기야. x방향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써먹게 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속도 그림을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속도 어떻게 나타났어? 이쪽 방향으로 v0가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나타났니? v1이 나타났고,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나타났지? v2가 나타났고, 그 다음 속도는 어떻게 나타났어? v3가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해. 이때 각 과정에서의 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얘는 요만큼이 속도 변화가 되겠지. 델타 V1이라고 하자. 그 다음 순간에 속도 변화도 뭐가 되니? 델타 V2란 속도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 뭐가 돼? 델타 V3라는 속도 변화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항상 이 경우에 얘네들이 갖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만약에 시간이 같다라고 한다면 항상 크기가 어때? 같아. 뿐만 아니라 방향도 어떻게 돼? 방향도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요. 이때 만일 델타 t를 뭐라고 할까? 1초라고 할게. 델타 t를 1초다라고 하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앞으로 와서 가. 앞으로 가. 괜찮아. 앞으로 가. 어디 앉을 거야? 어? 여기? 네. 진짜 싫다. 자, 그래서 이 가속도는 항상 뭐가 돼? 얘는 g라는 가속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방향은 항상 아랫방향을 향하는 이런 g가 됐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가속도였지? g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불렸던 단어였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속도 변화라는 것을 주게 됐다라는 걸 기억해 두자. 속도 그림을 그렸더니 자동으로 뭘 알게 됐어? 가속도의 크기 방향 등을 알게 됐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자, 이번에는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볼게. 자,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 얘는 일정한 빠르기로 원 둘레를 도는 물체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물체의 운동 궤적을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자. 자, 이때 기준축을 한번 정의해 볼까? 기준축을 이렇게 정의해 보기로 하였다. 자, 이때 처음 순간일 때 물체의 속도는 이 위치에서 이쪽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자. 이게 V0라고 할게. 잠시 뒤에 보니까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뭘 갖게 돼? V2라는 속도를 갖게 된대. V1이라는 속도를 갖게 된대. 접선 방향으로. 이 크기는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되겠지. 자, 이때 여기다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까? 지름 방향과 Y축의 나란한 방향 이렇게 나타나 볼게. 자, 그렇다면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각? 동의각이지. 얘는 90도야. 지름 방향과 접선 방향도 항상 90도가 되겠지.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 델타 세타라고 할게. 델타 세타라고 하면 얘도 뭐가 돼? 델타 세타라는 값이 됐을 거야. 그치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호의 길이를 얘기해 보자. 책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볼게.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해 줄게. 자,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 해? 반지름은 어리고 이 호의 길이는 델타 S라고 하자. 오케이? 델타 S 돼요. 그렇다면 지금 속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처음 순간의 속도 이렇게 나타났대. V0라고 해. 다음 순간의 속도 어떻게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났겠지. V1이라는 속도를 갖게 됐대. 이때 이 중심각이 얼마였지? 델타 세타였어요. 얘 길이는 얼마야? V라고 하자. V. 속도 크기 V라고 얘기할게. 이때 속도 변화량은 자, 델타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델타 V의 값이 되는 거야. 그쵸? 자, 이때 만약에 델타 T가 무지무지 작대요. 델타 T가 무지무지 작다라면 얘는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나타나는 이 현의 길이와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거의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오케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각도가 무지 작으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얘는 반지름이 어리고 중심각이 델타 세타인 부채꼴이 있어. 얘는 반지름이 V가 되고 중심각이 V 델타 세타인 부채꼴이 있어. 중심각이 같으면 부채꼴은 모두 무슨 관계지? 비례관계. 닮은 관계가 되겠지. 닮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비례식을 세워줄 수 있어. 닮은 비를 구해줄 수 있다. 어떻게? 얘는 이래 중심각이 같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해? 반지름에 비례하는 거야. 자, 얘는 델타 V의 크기는 뭐가 돼? V에 비례하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렇다면 델타 V의 크기는 자,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는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S라고 써줄 수 있겠네. 그쵸? 미성 이해해요? 대답을 안 하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봅니다. A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되겠죠. 그쵸? 속도 변화량의 크기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 얼분의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써줄 수가 있네. 델타 T분의 델타 S 여기서 뭐가 돼버릴까? 뭐가 돼버리지? 속력이 돼버리지. 여기선 그지?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니까 속력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 뭐라고 쓸 수 있니? 얼분의 V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심 가속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해합니까? 호도 그래프를 그렸더니 속도 그림을 그렸더니 가속도를 알 수 있었구나. 그쵸? 매우 유용한 아이다. 선생님은 웬일인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도 안 배웠어. 책에는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가르칠 줄 몰랐어. 안 배웠어. 대학교 과정에서 이 방법을 안 썼어. 수학적으로 푸는 다른 방법을 썼단 말이야. 이걸 처음 본 게 대학원 때 가서 본 거야. 그리고 우와 이런 게 되는군요 라고 감탄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대해 살펴보자.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만난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만났다. 오케이? 너희도 등가속도 직선운동 나간 다음에 숙제 좀 줄까? 수능형 문제. 혹시 인과 깔 친구들을 대비해갖고 수능형 문제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 답지까지 같이 줄 거야. 자네 숙제 얘기하니까 선생님 싫어? 자, 그러면 지워도 됩니까? 빨리 써, 빨리. 네? 빨리 써. 싫어하세요? 아니야, 빨리 써. 어디서 이 기운 비리야.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얘기해 봅시다. 지금 아까 얘기한 사람들 옮겨도 되긴 하는데 지금 알파바는 물리를 이걸 안 나간단 말이야. 걔네들은 2까지 다 해갖고 쉐페이드 나가고 있거든. 쉐페이드 나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2를 다시 하자니 시간 투자는 겁내 많아야 되는데 앞부분 안 배운 사람이 너무 많더란 말이야. 처음에 토크가 나온단 말이야. 물리 2에. 무섭지? 힘의 평형관계가 나와. 근데 뭐 힘도 제대로 모르는데 토크하면 뒤질 것 같아갖고. 찬혁이 올라간대요? 찬혁이 올라간대요? 아니야, 내가 내릴 거야. 내가 갑자기 근데 너 때문에 평균 올라가잖아. 그래갖고 가는 건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 손해일 것 같아갖고 선생님이 아까 뒤지게 반대했어.
애들을 위해서는 남겨야 됩니다. 잘했지? 자, 그러면 안 그러면 니네 저쪽 가면은 이 수업을 매주 다시 영상으로 들어야 돼. 왜 나는데요? 그 약속하에서 올라갈 수는 있어. 왜 나는데요? 어? 왜 나는데요? 너? 아니 나머지 나머지 뭐? 나머지 공부하겠다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확정 안 됐어. 선생님 반대했거든. 올라가 친구가. 아, 왜 나한테 그래 자꾸. 자, 어? 때문에 그 평균 반대해주세요. 너? 아니요. 넌 내리고 싶은데? 상관없는데. 어? 내릴 것도 없잖아. 인성이 어. 정윤이 찬욱이는 올라가죠. 너네 때문에 평균이 흐려지고 있어. 아니 얘네들 평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저 혼자 내리고 있어요. 웃지 만져도 똑같아. 너랑 완벽한 베타반 만들어 주려고? 네. 유민이 같은 존재가 셋이나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자,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야. 오케이? 이거는 뭐 가든 안 가든 일반국 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얘는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상을 달리는 물체 운동이야. 자, 이것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얘는 어떻게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운동이야. 이런 운동이 돼. 우리 좀 더 앞선 개념 갖고 있으면 얘는 가속도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힘이 일정한 거지.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하대.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한 이런 운동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운동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어떤 물체가 직선상을 운동할 거야. 처음 이 물체는 속도가 얼마 속도? V0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잠시 뒤에 봤던 이 물체는 자,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얼마를 갖고 있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될까? 이거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에 해줬었지? S만큼을 이동했다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이 물체는 A라는 가속도를 갖고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T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5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합니까? 자, 윤화가 한번 얘기해 볼까? 까먹었니? 찬욱이 알고. 짠이야. 더 보셔야 돼요. 아우, 짠한데? 우진아. 현이야. 현이는 알 거야. 은빈아. V는 V는 V0 V0 더하기 AT. AT. 자, 두 정말 잘못된 것 번째 같은데요? ST에 관한 식이야. ST는 S는 S는 결과에 나 하나 했잖아. 너 해. S는 민성아, S는 오케이.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됐지.
자, 세 번째 SV에 관한 식이야. SV식은 서진아, 너 클리닉 할 때 이거 안 들었었니? 나중에 왔나? 이 뒤에 왔나? 처음 보는 거야? 금시초문이야? 현이야, 뭐가 되지? 처음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켰어야 되는데 중간부터 시켜. 그렇구나. 정인아 얼마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네 번째, 얘도 ST에 관한 식이라고 해. 얘도 ST에 관한 식이라고 해. 뭐가 되지? S는 2분의 V0 플러스 VT가 돼버렸어. 다섯 번째 식도 ST에 관한 식이야. 뭐가 되지? S는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된대. 현재 수능형 문제에서는요, 대부분 이 식을 쓰면 거의 다 풀려. 약 80% 정도가 이 식 그냥 갖다 쓰면 풀려. 얘가 가속도 운동하는 것 같은데,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 같은데 감이 안 오지. 그럼 무조건 얘 쓰면 거의 다 풀려. 인과할 사람들 특징이 그래. 인과은.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식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식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자 넘어가도록 하자. 이 식들이 나온 배경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처음 식. 자, V라는 값은 V0 플러스 AT라고 하는데 이 식의 증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 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직도 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잘 생각하면서 기억해두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클 거야. 얘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알 수가 있어.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즉 얘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큼 변한 거지? v-v0가 된 거지. 그렇죠? 따라서 AT는 바로 뭐야? 속도의 변화량인 거야. v-v0라고 한다. 오케이? v-v0라고 한다. 아이, 달 사진 찍었는데 실망이야. 토끼가 안 보이대. 난 토끼 보일 줄 알았는데. 환불해요. 쓰던 거를 환불 못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따라서 V라고 하는 녀석은 V0 플러스 AT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얘를 그래프 관계 갖고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자,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대. 자, 특별한 시각 t가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미쳤나 봐. 가속도 그렸어야 돼. 어이쿠. 자,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대? 얘는 델타 V가 돼버렸대. 즉 얘가 A 곱하기 T잖아. 자,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란 말이야. 따라서 V라는 녀석은 V0 플러스 AT라고 기억해두면 편리하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민성이 너무 쉬운 거여갖고 실망했나 봐. 자, 두 번째. 이게 보면 대학 물리에도 또 나와. 나중에 과거 가셔서 1학년 보통 2학기 때 고급물리라는 과목에서 대학 물리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바로 쓸 거야. 다른 부원에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자, 두 번째 식은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이 식의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평균 속도의 정의로부터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평균 속도래.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 t분의 s라고 쓰게 돼. t분의 s다. 자, 얘는 말이야.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속도 변화는 2분의 v0 플러스 v라고 써주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t를 이항시키면 s라는 값은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야. 몇 번째 식이 되니? 얘? 네 번째 식이 돼버렸지. 자, 첫 번째 식의 결과를 v에다가 대신 대입해봐. 그럼 얘는 뭐가 되지? 2분의 v0 플러스 at 곱하기 t가 돼버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버립니까? v0 이 v0 나누기 2t가 되니까 얘는 v0 t가 돼버렸지. 플러스 2분의 1 att니까 at 제곱이 됐지. 그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v0 대신에 자, 얘를 이항시킨 결과를 써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버리죠? v-at 플러스 v 나누기 2 곱하기 t가 됐대. s가 아니고 v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vt-2분의 1 at 제곱이 돼버렸지. 다섯 번째 식이야. 이런 식들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아셔야지 시간 지연 없이 많은 문제들을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때 얘도 그래프 관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VT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처음 속도가 얼마였지? V0였단 말이야.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증가해?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특별한 시각이 되었대요. 이 시각이 되었을 때 물체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와 있어요? 이런 위치에 와 있어요. 오케이? 우진이 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 얘의 넓이. 먼저 쉽게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분리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이 높이는 얼마가 돼? v 빼기 v0잖아. 그치? 따라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at가 되는 거지. at가 됐대요. 그렇다면 이 면적은 얼마가 되는 거야? v0t 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니까 at 곱하기 t가 되지. 그래서 얘는 at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방법으로 얘는 사다리 꼴이잖아. 그지? 자, 얘 윗변 밑변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2분의 위에 변 더하기 아래 변 곱하기 높이 t가 되는 거지. 맞아요? 자, 세 번째. 큰 사각형에서 삼각형을 빼주기로 하자. 그렇다면 큰 사각형은 뭐야? vt 마이너스 삼각형은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이동거리 시간에 관한 식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외워두셔라. 오케이? 되게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식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세 번째,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었대. 얘는 뭐가 없는 식이지? 시간이 없는 식이야. 그래서 시간을 소거시켰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식으로부터 A라는 녀석은 어떻게 썼었지? A라는 녀석은 어떻게 썼어? T분의 V 빼기 V0라고 썼었지. 자, 그렇다면 T는 뭐가 돼버리니? T는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야. 얘를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보도록 할게.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S는 V0 곱하기 T 대신에
a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얘는 a 제곱분의 v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a 지워져 버리고 분모는 어떻게 묶어줄 수 있지? 자, 분모는 2a분의 2배가 돼야 되겠지. 2배의 v0 v 마이너스 2배의 v0 제곱 플러스 이거 완전 제곱을 풀어주면 되겠지. v제곱 마이너스 2배의 v0 v 플러스 v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게 됐어. 그러면 교차항이 지워졌지. 이거 하나 지워지지. 제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뭐가 돼? 2as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완성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5가지 식을 증명해봤는데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잘 외울 정도로 그냥 막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써먹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식들을 다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동에서의 그래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훈아, 앞에 우리가 수업 나간 지가 얼마 안 돼. 우리 지금 3주째지 이게. 뭐야? 친구는 친구다. 3주째인데 유튜브에 가시면 물표 TV가 있어요. 우리 영상 올려놓는 데거든. 이걸 검색해. 검색하면 약 3주 전에 아마 월요일부터 수업했지 우리. 아니다. 화요일부터 수업했니? 금요일 목요일부터 했니? 화 아니면 목이거든. 화 목의 대부분 첫 번째 영상인데 머리 큰 얘 머리가 보일 거야. 그 영상을 찾아갖고 한번 쭉 봐. 시간 있을 때. 그럼 앞에부터 이어질 거야 수업이. 나간 지 얼마 안 돼.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 구독 이미 했어요. 구독 안 했는데. 너가 들어오는 사이에 누가 나갔어. 그래요? 구독만 해놓고 알림은 하지 마. 하루에도 수도 없이 올라가갖고 짜증 날 거야, 그치? 알림하고 있는데. 알림하고 있는데. 알림하고 있다고? 네. 안 보잖아 어차피. 그 사람 관련 없는 영상들이 꽤 있으니까. 유튜브 말고 알림 올 게 없어. 괜찮아. 화목이 아니고 선생님이 이번 수업은 제목을 적어놨어. 단원을. 수업 내용을 적어놨거든. 딴 건 다 날짜만 돼 있는데 우리 수업은 단원을 적어놨어. 단원명을.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책을 보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3가지 그래프가 세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찬이 졸려 어떡해? 첫 번째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가속도가 양의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 가속도가 양이라는 건 무슨 뜻이었지 우리?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해.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이야기하게 돼. 아시겠어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의미해 준대. 그럼 얘는 3가지 그래프가 있어. 첫 번째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이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요. 가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때 이 물체의 이 그래프에 대한 아래 넓이가 뭘 의미해 줄까요? 이 넓이는 뭘 의미해 줍니까? 속도의 변화를 의미해 주고 있다. 좀 전에 본 의미가 되겠지.
자, 이렇게 나타나면 시간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간 속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돼요. 자, 얘는 처음 속도를 v0라고 한다면 자, v0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대요.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기울기는 누구를 의미할까? 시간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A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속도 A다.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얘는 S라고 할게요, 그냥. 오케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 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시간 위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위치 그래프라고 할게. 원점을 출발하면 그래프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 이때 매 순간순간에 접선의 기울기 하면 뭐가 되지? 속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순간 속도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 거지.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보자. AT 그래프. 얘는 VT 그래프. 얘는 ST 그래프가 돼 버렸어요.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AT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된대? 속도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다시 뭐가 돼? 물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반면에 SD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그리면 뭘 알 수 있대?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속도 시간의 그래프에서 자, 기울기 구하면 뭐가 돼? 가속도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해. 또 재미난 게 있다. 얘는 몇 차 함수지? 0차 함수 그래프지.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항상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하나씩 내려가는 이런 관계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미분과 적분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가속도가 음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가속도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란 뜻이야. 그래서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가속도 시간의 그래프인데, 마이 갓. 가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이 가속도가 어떤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 음의 값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나타난대. 얘가 마이너스 가속도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이때 특별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 그래프의 넓이는 똑같이 뭐가 되니? 속도 변화량이 돼버려. 속도 변화량이다. 근데 속도 변화량이 어떤 값을 갖게 돼?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야.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속도가 감소한다. 자, 이번에는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자. 얘도 또 실수했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처음 속도 얼마의 속도에서 V0에서 쭈쭈쭈쭈쭈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여기에서 뭐가 됐지? 속도가 0이 돼 버렸지. 속도가 0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야? 멈췄다는 얘기지. 맞아? 왜 멈췄을까? 같아서. 엥? 왜 멈췄을까? 물체가 달리다 멈추는 이유가 있어.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췄어, 순간적으로. 왜 멈췄을까? 막 가다가 사람이 멈췄어. 왜 멈췄을까? 왜 멈췄을까?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멈췄어. 오케이? 자, 이 위치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운동 방향이 변화돼.
진짜냐고요? 봐봐. 얘는 속도가 양의 값을 갖고 있지, 모든 값이. 속도가 양의 값이야. 얘는 속도가 뭐가 되지? 음의 값이 돼버렸지. 0인데 음의 값이잖아.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뭐가 변화된다? 운동 방향이 변화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때 이 면적의 크기를 얘를 S1이라고 S2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S2 하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해? 간거리, 온거리 합친 거야. 무슨 거리? 이동거리가 돼. 자, 반면에 S1 빼기 S2야. 양의 부분 빼기 음의 부분을 해줬어. 얘는 변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원점에서 점점 멀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관계를 갖겠지. 원점에서 멀어지다 되돌아오는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이때 기울기가 뭐야? 속도인데 이 순간의 기울기가 0이 돼버렸네.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이야. 아시겠죠?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음의 기울기로 커지고 있지. 되돌아오면서 빨라진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해해요? 찬욱이 존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 관계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제 문제인데 옛날 문제야. 요즘은 안 내. 이런 유형이 거의 다 사라졌어. 요즘은. 자, 64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런 유형이 없어. 이런 유형이 안 나와. 아예. 근데 굉장히 기본적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샤워하고 와도 돼. 찬물로 잘 닦고 와.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선생님 저 그냥 저 맨디러 갔는데 너무 안 보여요. 가. 근데 카메라 건드리면 뒤져. 네? 카메라 건드리면 뒤져. 야, 정면으로 가는 저 대단하. 야, 저기 서진이 뒷자리도 있는데. 아니 걸리면 뒤진대. 현이 착하다. 그럼 찬이가 못 들어오잖아. 뭔 상관이에요? 현이가 고문당한다. 맞아. 서울중학교 1장이었지. 아니 여기 이렇게 좀 떼고 다니고 여기 안 면아요. 현이야, 얘 전학 갖고 학교에서 막 천지개벽 일어났지. 새로운 짱을 차지하려고 애들이 아니 막. 막 뻑뻑이가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현이가? 그게 누군지 알지? 현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 바이킹 하는 거야? 아니 현이는 오토바이에 치이고 다니는 거지. 옛날에 선생님이 연수동쪽 학원에 있을 때 학생 한 녀석이 왔어. 엄마가 이제 와갖고 상담하고 하는데 받으면 안 돼. 왜? 우리 학원에 아이들하고 안 맞아. 근데 미리 애들한테 이제 사전 조사 이런 애가 올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니? 그랬더니 애들이 걔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걔 라이딩 하는 애예요. 이런 라이딩. 바이크 라이딩. 이거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험하잖아 애들이. 그래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잖아. 얌전하게 있어도 탈 수 있죠. 얌전하게 탈 수. 그런 애들은 거의 없지. 얌전한 고양이 오토바이에 먼저 올라가? 그래갖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하도 사정해갖고 받아줬어. 근데 딴 애들하고 진도 차이가 너무 나갖고 걔는 따로 수업을 해줬다고 처음에. 따로 막 수업해줬어. 그래 나중에 반 애들하고 넣었는데 얘가 문제가 진짜 많더라고.
어느 날 쉬는 시간에 잠깐 쉬고 와 그랬더니 우와 그새 나가고 담배 피고 왔대. 와우. 냄새가 짠한 걸. 그리고 이 새끼 이거 담배 피네. 너 부모님 담배 피는 거 알아? 그랬더니 네. 이 새끼 그래도 학원 내 너 500m 안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너 뒤져. 그리고 걔가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어. 그래도 착한 친구네요. 이제 공부하겠다고 왔으니까. 이렇게 착한 친구네요. 그래놓고 얼마 있다가 이제 수업하는데 얘가 뭐라고 해야 되니? 말이 좀 거칠어. 말이 거칠어.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매일 아버지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집에서. 얻어 터지지만. 그래갖고 아버지하고의 대화법을 가르쳐 줬어. 야, 너 아빠 손잡고 목욕탕 일단 가라. 그래서 등 밀어드리고 나와서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야지 아버지는 쉽지 않다. 그래갖고 아버지하고도 관계 개선을 엄청나게 시켜준 거야. 집안에 문제 없으니까 성적이 오르겠지.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첫 시험에서 80몇 점을 맞은 거야. 근데 그 정도 80몇 점이 학교에서 90점 이상자가 한둘밖에 없으니까 대단한 거지. 근데 그 친구 어머니는 더 대단한 걸 기대했었나 봐. 나는 오토바이 안 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 어머니가 너무 욕심이 크셨나 봐. 찬이도 점수가 80점밖에 안 돼요. 80몇 점밖에 안 돼요. 그 정도면 잘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고 잘라버렸어. 갑자기 오토바이 얘기 나니까 걔 생각이 난다. 근데 오토바이 타면 안 돼요. 혹시 제 뒤에다 엉덩이 높은데 뒤에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네. 네? 어쩐지 네? 마치 지나가다 많이 본 것 같아. 아니에요. 스쿠터 타고 다니네. 아니에요. 뒤 타고 다니는 거야? 스쿠터예요. 너 스쿠터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 후배 선생님이 스쿠터 타고 다니는데 이 스쿠터가 BMW구만 그래. 왜? 그 스쿠터 값이 2,500만 원이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왜? 거 아니에요? 왜? 이형 얼마나 되고 제 BMW 스쿠터를 왜 사요? 가온 하나 없지. 가만하도 안 나는데. 근데 멋있어. 길어. 딴 스쿠터보다. 짜장 배달 스쿠터하고 근데 달라. 막상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120까지 나온대. 아 진짜요? 자, 그러면 예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죠. 자, 아래쪽은 물체의 위치. 자, 이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시간은 0에서 어디까지 변했어? 0일 때 어떤 위치에 있어? 원점에 있지. 자, 그리고 0.2초가 됐을 때 어디에 있어? 0.2초가 됐을 때 3.5m에 있어. 자, 0.4초가 됐을 때 어디에 있니? 0.4초가 있을 때 한 칸만 더 그리자. 뭐? 한이 안 나요. 뭐라고? 한이 안 나요. 찬이 안 난다고? 네. 찬이? 네. 자, 0.4초일 때 13.0에 있어. 자, 그리고 0.6초일 때 어디에 있어? 28.5에 있어. 자, 이걸 이용해서 물체의 변이를 계산해 볼게. 자, 그럼 이 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지. 얘 얼마? 3.5가 됐고요. 얘는 얼마가 되니?
20.5가 됐고요. 얘는 15.5가 돼버렸어요. 자, 얘를 델타 t로 나누면 그 구간에 대한 평균 속도가 되겠지요. 얘는 운동 시간이 얼마야? 0.2초 동안 운동했단 말이야. 그럼 0.2로 나누게 되면 얘는 5를 곱하는 거지. 17.5가 돼버렸지. 센티미터 퍼 세크. 얘는 얼마가 돼? 47.5. 얘는 얼마가 돼? 227. 에? 이거 곱하기 5인데? 그래서 227. 그거는 15의 제곱이고. 잠 좀 자라고 인가. 자, 한편 속도의 변화량도 계산해 보자. 속도의 변화량 얼마큼 변했지? 30.0. 얼마큼 변했지? 30.0이 됐지. 이거를 이용해서 가속도 구할 수 있어. 델타 t로 또 나눠주는 거야. 자, 0.2로 나눠주면 5를 곱해주는 거지. 150. 150.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 150cm per 세크 제곱 또는 1.5 미터 per 세크 제곱이라고 해. 어른인데? 애가 아니고 어른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 매우 많이 이용됐던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그 사이에 숙제가 나왔네요. 실력 향상 문제 숙제입니다. 탐구력 향상 문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옛날 유형이라 안 하는 게 좋아. 자, 그래서 물체의 운동의 기술에 대한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운동의 법칙을 한번 보자.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돼, 너는. 알겠습니다. 갔다 와. 네. 자, 운동의 법칙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힘. 첫 번째 힘을 한번 볼게요. 힘은 기호로 F라고 쓰죠. 왜 F지?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 파워래. 파워요. 자, 얘는 force지. 물리에서의 파워는 다른 거야. 인율이라는 게 우리 파워로 쓰고 있는 값이야. 자, 그래서 힘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힘이라는 것. 힘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줄 수 있을까요? 힘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지?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힘이라고 한다. 이때 모양을 변화시키면 얘를 뭐라고 해? 변형이라고 하고요. 변형이라고 하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운동 상태에 뭘 변화시켜 주지? 빠르기 자체를 변화시켜 주거나 또는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힘에 대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힘의 세 가지 요소. 오늘 클리닉 쌤이지? 맞니? 네. 시큰둥하게 대해. 기분 나쁜데? 자, 힘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살펴보자. 자, 힘이란 녀석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얼마큼 작용하느냐,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역할이 다 달라지게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힘의 3요소는 첫 번째 힘의 크기가 필요하고요. 힘이 클수록 얘는 어때? 운동 상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힘의 방향이 필요하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결과가 달라지겠지. 운동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힘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힘의 방향을 표시해 준다. 자, 한편 힘의 작용점이 중요해. 어디에 힘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달라진대. 병진 운동할 수도 있고 회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병진과 회전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 힘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힘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힘의 작용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힘의 작용선이라는 것은 힘이 포함되진 직선이야. 오케이? 힘의 방향으로 나타내주는 힘에 대한 연장선을 우리는 힘의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물체가 있었고요. 이 물체에게 지금 이러한 힘이 작용하고 있대요. 이때 이 힘을 포함하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힘의 작용선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것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의 표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힘을 표시할 때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벡터란 말이야. 벡터는 뭘 이용해서 표시했지?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했었어요. 자, 이때 이 벡터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힘의 작용점이에요. 자, 힘의 작용점이라고 하고, 이 힘이 갖는 힘의 길이를, 화살표의 그 크기를 힘의 크기라고 얘기해. 자, 그리고 이 힘이 향하는 이 방향을 뭐라고 해? 힘의 방향이라고 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해. 기호로 나타날 땐 힘은 그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 부호를 쓸 수가 있는데, 힘을 F라고 한다면 얘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 F를 표시해주면 되겠지. 힘 F야. 힘 F의 크기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지? 힘 F의 크기는 어떻게 쓰면 돼? F에 놓고 절대값 기호를 자, 표시하거나 또는 F라고 써주는 게 바로 힘 F의 표현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힘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의 크기. 힘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봅니다. 자, 이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자, 용수철조를 이용해서 측정해 준대요. 용수철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지? 힘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나게 돼. 오케이? 일정한 비율로 힘의 크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용철조를 이용해서 측정한대. 자, 용철조를 이용해 주는데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자. 이쪽에 용수철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상태가 있어.
자연스럽게 늘어난 이 상태를 뭐라고 불러? 자연길이 상태라고 불러주고 있어. 자, 이때 10N의 힘을 줬대. 자, 10N의 힘을 줬대. 그랬더니 얘는 얼마큼 늘어났대? X0만큼 늘어났다라고 해. 그런데 이 10N의 힘을 주면 어떻게 돼버릴까? 더 많이 늘어나겠지. 더 많이 늘어나서 얘가 늘어난 길이를 살펴보면 얼마큼 늘어났대? 2x0만큼 늘어났다라고. 자, 이때 이 용철에게 자, 이름 모를 힘을 줘봤어. 이름 모를 힘을 줘봤어. 그랬더니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1.5x0만큼 늘어났대. 이때 이 사람이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얼마의 힘이 작용했지? 15N의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용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힘을 측정해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힘의 단위는 어떤 단위가 있을까요? 힘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힘의 단위는 자, 뉴턴이라는 단위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뉴턴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표시해 줘. 1뉴턴이라는 힘은요.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자,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에요. 이것을 1뉴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뉴턴은 어떻게 쓸 수 있지? 1kg m/s 제곱의 단위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이것을 1뉴턴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또 다른 힘의 단위가 또 있어요. 어떤 단위? 여기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써 있지. 힘이라고 써 있구나. 킬로그램 힘이라고 쓰는데 옛날에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쓰는 단위이기도 했어요. 근데 보통 킬로그램 힘을 요즘 더 많이 쓰고 있지. 그러면 1kg 힘이라는 건 뭐가 1kg 힘이 돼 버리니? 1kg 힘의 정의는 질량이 1kg인 물체의 자,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자, 이것을 1kg 힘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kg 힘은요, 얘는 9.8N이라고 해. 보통 얘를 근사적으로 10N이라고 말하고 문제를 풀곤 합니다. 자, 새끼 단위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안 해드릴게. 다인이라고 불리는 새끼 단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쓰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자, 힘의 합성과 분해는 우리 굳이 할 필요 없겠지. 연습 삼아서 옛날에 했던 걸 한번 끄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힘을 합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삼각형법 또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힘의 분해라는 녀석 두 가지 연습 삼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어떤 물체가 빗면상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죠. 경사각도 세타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물체가 있거든요. 질량이 m인 물체라고 합시다. 이 물체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죠? 지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받고 있죠. 자, 이때 힘이 두 방향으로 분해되어 질 수가 있어요. 그쵸? 두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되어지는데 이때 각각의 성분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 그려봐요. 자, 내려오려는 성분은 직사각형의 이 부분. 자, 얘는 이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해. 자, 얘 부조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각과 이 각이 뭐가 돼? 동의각이 되고 90도?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뭐가 돼? 세타가 된 거야. 그럼 빗변의 크기가 mg가 되고요. 밑각이 세타야. 그럼 이 높이 성분은 뭐가 돼버리지? 자, 이 힘은 mg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이 힘은 얼마가 되니? mg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힘을 분해할 줄 아셔야 돼.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천장이 있어. 연직 방향에 대해서 찬우, 찬우가 왜 그래? 감독님이.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그럼 얘는 무게가 어디로 나타나고 있지? 연직 방향으로 mg가 있다라고 하지. 오케이? 자, 이때 실 방향과 나란하고 수직한 두 방향으로 이 힘을 분해해 볼게. 자, 얘를 대각선으로 하면 뭘 그려주면 돼? 직사각형 그려주면 된다라고 했지.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 얼마가 돼? 세타. 얘도 세타가 되겠지. 그렇다면 이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가 돼버립니까? mg 사인 세타가 돼버릴 거고, 자, 이쪽 성분의 힘은 뭐가 돼버렸지? mg 코사인 세타가 됐다라고. 그래서 힘은 언제든지 합성하거나 분해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힘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해를 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83쪽 힘의 평형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이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을 얘기해 봅니다. 자, 먼저 힘이 평형이 됐다라는 것은 이런 상태를 갖고 있음을 얘기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해요. 모든 힘을 합해라. 벡터지요. 이 힘을 합했을 때 이 힘이 합이 0일 때, 자, 0일 때 힘의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장 기본되는, 자,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두 힘의 평형 관계부터 한번 보자. 자, 두 힘의 평형 관계를 얘기해 보자. 두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 첫 번째,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대. 자, 그리고 두 힘의 방향이 반대여야 한다. 세 번째,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게 두 힘의 평형관계라고 해요. 여기 한 물체가 있었어요. 한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가 지금 같은 작용선상에 한 힘은 이쪽 방향으로 F1이라는 힘을 갖게 되고 또 다른 힘은 반대 방향으로 F2라는 힘을 갖게 됐대요. 오케이? 자, 이때 F2라는 힘은 뭐가 돼? 마이너스 F1과 같다라고 해. 이항시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다 라고 써주는 이런 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힘의 평형관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힘의 평형관계를 봅니다. 자, 세 힘의 평형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해달라고 하세요. 자, 세 힘의 평형. 세 힘의 평형을 보자. 어떻게 해주면 세 힘의 평형관계 구할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세 힘 중 두 힘을 먼저 합성해봐. 그럼 두 힘의 역할을 한 힘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 힘과 다른 한 힘을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얘네는 세 힘의 평형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각각 같은 이야기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면 세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세 힘 중에 자, 임의 한 힘과 임의 한 힘과 다른 한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할 때 자, 이럴 때 얘는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대요. 오케이? 자, 이쪽에 한 힘이 있어요. 자, 한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냐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한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힘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힘의 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다른 한 힘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이게 F3라는 힘이라고 해요. 이때 두 힘부터 먼저 합성을 해볼까요? 자, 두 힘부터 합성하면 평행사 변형법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맞은편까지 뭘 보내줬어? 화살표 보내준 거야. 두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하기 때문에 세 힘은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임의 힘에 대해서도 볼까? 자, 이 아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니까 이 아이 이렇게 나타났지. 평행사 변형 이렇게 구했어. 자, 그래서 얘 대각선 이렇게 보내준 거지. 이게 F1과 F3의 합력이야. 자, 이 힘이 F2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돼 버렸지. 그래서 자, 평형을 이루게 돼. 자, 그다음에 얘도 살펴보니까 요 힘과 요 힘이 평형을 이루겠지. 그래서 얘도 요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F1과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해. 우리 좀 전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세미 평형을 이루려면 F라는 힘, F1 더하기 F2 더하기 F3라는 값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 F3라는 값은 마이너스 F1 더하기 F2라는 값이 된다는 얘기지. 세 힘 중 임의 두 힘과 크기 같고 또 방향이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하는 자, 이런 관계로 세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 힘을 삼각형법으로 합성하면 패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삼각형이 된대요. 살펴보니까 이쪽에 지금 F1이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F2가 있었어요. 조금 전 저 아이야. 그때 F3가 이렇게 나타난 거지. 맞아요? 세 개를 더한 거잖아, 그냥.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구하니까 이게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쵸? 자, 이때 요 각도들을 보면 이 각을 F와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세타 1, F2와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을 세타 2, F3와 마주보고 있는 각을 세타 3라고 한다면 얘는 다음과 같은 관계도 만족한대요. 세 번째 이야기야. 라미의 정리를 만족할 경우라고 얘기하죠. 이 라미의 정리를 만족하는 건 삼각함수 관계에 자신 없는 사람이면 아예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 여기 세타 1, 세타 2, 세타 3를 정의하고 여기에서는 F1 대각을 알파, F2 대각을 베타, F3 대각을 감마라고 했을 때 이 두 관계 비교해주면 이래. 세타 1 더하기 알파라는 값이 180도야. 또 세타 2 더하기 베타도 180도가 되고요. 세타 3 더하기 감마도 180도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라미의 정리라는 정리를 만족하는데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인 세타 1분의 F1은 사인 세타 2분의 F2는 사인 세타 3분의 F3와 같고 또는 사인 알파분의 F1은 사인 베타분의 F2는 사인 감마분의
F3와 같다라고 해. 무슨 정리지 이거? 사인 정리라고 배웠던 거지. 이게 물리에서는 라미의 정리라고 해서 세임이 평형을 이루는 이런 관계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정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세임의 평형 다시 한번 보고 여러 힘의 평형까지 보고 여러 가지 힘들에 관한 얘기들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으면 마칩시다.